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30이 있고 80이 있네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원점을 여기로 잡아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에 80. 자, 박형을 실행을 시켜서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130 130에 80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치수가 있고요. 10, 30, 50 있네요. 10, 30, 50. 그러면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0만큼 옵셋을 하고 30만큼 옵셋을 하고 50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10, 30, 50 10, 30, 50으로 옵셋을 했고요. 가운데에 중심선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7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47이라는 치수가 여기가 있죠. 47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을 30짜리를 그리면은 30짜리하고 41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47, 47하고 41이 있는데, 47을 먼저 표현해보면 47 옵셋으로 할까요? 평행선 그리기가 편하겠네요. 47 그러면 47 나누기 2. 자, 여기도 47 나누기 2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41이라는 치수가 있죠. 그러면은 41 여기다가 41 나누기 2로 할까요? 20.5로 하겠습니다. 그려놓고,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트림에서 두 요소로 일단 이게 자를까요? 헷갈리니까 자르게 되겠고, 자, 여기가 R이 150인 부위가 있어요. R150이면은 원호 그리기에서 접원호 그리기로 150으로 해놓고 접할 대상 접점 찍어주면 되겠죠. 트림으로 해서 얘를 약간 늘려볼까요? 이렇게 두 요소로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제거를 할 수 있겠고, 얘는 필요 없겠습니다. 뭐 사실 얘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이 30이라는 값이 있어요. R 30짜리 여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R 30 원호 그리기에서 R 값이 30인데 여기가 센터점이겠네요. R 30짜리를 그렸는데 그거하고 40이라고 만나는 위치에서 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와 얘가 만나는 위치에서 트림을 된다는 얘기인데 나누기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지워줘도 되겠고, 자, 이 부위는 그러면은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R이 지금 200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두 점을 알고 있고 R 값이 200이니까, 그러면 원호 그리기에서 두 점 호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점, 그 다음에 R 값은 20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점의 R값은 20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베이스 바닥 부분 형상을 그렸고요. 자, 그 형상을 가지고 17만큼 돌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윗면을 제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20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자, 돌출하는데 경사 각도가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10이네요. 그래서 100으로 일단은 돌출을 경사값을 줘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이면은 90도를 기준해서 10도 경사네요. 자, 그럼 20만큼 돌출을 하는데 20만큼 돌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도 경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0도 경사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여기는 110도니까 여기하고 이쪽은 110도란 얘기죠. 그러면 솔리드에서 그 드래프트, 즉 경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익스트루드, 드래프트 투 익스트루드 선택을 해서요, 이 면하고 이 면을 경사값을 주겠다 해주시고, 110도니까 20도가 되겠네요. 20도만큼 경사를 주겠다 해주시면은, 다이나믹으로 한번 찍어보면 여기가 20도, 10도 이렇게, 여기도 10도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0도고 얘가 20도, 돌출은 17만큼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정면을 작업 평면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려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R이 4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양 끝점이 한쪽은 17이고 한쪽은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등각 보기를 해서 얘를 RT를 잠깐 해보면, 생성 크리에이트 커브에서 슬라이스 커브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평면은 이제 y축인데, 여기에다가 그 y값으로 가운데 값이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40인 위치에서, y가 40인 위치에서 평면을 만들고, 그리고 대상을 솔리드로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적용을 눌러 주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슬라이스 커브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Alt-E를 해서, 일단은 다시 Alt-E를 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요, 플런트, 그리고 Z 값을 이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으로. 자, 정면 보기를 해놓고, 정면에서 봤을 때 110도인데 17, 12, 17하고 12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를 해서, 자, 여기는 17이라고 하는 부위에 수평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12라고 하는 위치에서 수평선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그러면은 17하고 12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400짜리를 그리는 건데요. 400이라고 하는 것이 400, 두 점을 지나는 원호죠. 우리가 두 점 호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교차점하고 여기 교차점, 내 R값이 400,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 얘를 끝점을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연장할까요? 그래서 연장하고 자, 그러면 이 직선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한번 해보면 Alt-E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이제 이 선을 따라가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끝점에다가 점 하나를 생성을 해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요. 라이트. 그 다음에 Z 값을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125.457 되어 있는데, 그리드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Alt G를 눌러서 Alt G 그리드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비즈풀 해서 한 50 정도 주고, 한 이 정도 되는데, 자, 센터 위치는 여기로 잡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리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작업 이행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R이 16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60짜리 원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아크에서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있고 원호를 그리겠다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크 여기 얘를 선택을 해서 중심점 위치는 쉬프트 버튼 누르고 이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Y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지금 160이죠. 여기다가 Y 마이너스 160 주시면은 센터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R 값을 160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대상을 그릴 때 중심 위치를 여기에서부터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60인 위치를 그린 것은 이 원호의 R 값이 16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끝점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고, 이 끝점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점각도 스케치라는 기능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상과 이 대상을 가지고 공면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에이트 서페이스에서 수액 공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대상은 얘로 하고 경로를 얘로 잡아서 공면을 생성하라는데, 자, 공면을 생성할 때 평면에서 봤을 때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제 약간 끝과 양 끝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평행한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페이스에서 아웃라인 없는 걸로, 자, Alt S 해서 Alt S를 했고요. Alt E 히든 해서 이 솔리드를 서페이스로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서페이스로 하겠다. 대상 솔리드 선택하고 서페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밑에 부분이 트림이 됐네요. 반전을 눌러서 위에 부분을 트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Alt C 눌러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서페이스는 뭐 지금 필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옵셋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이 있으면 이 서페이스를 옵셋해서 밑에다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페이스가 좀 필요하겠네요. 당분간은. 일단은 보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만큼 옵셋을 해 놓을까요? 자, 현재 이 서페이스를 옵셋을 아랫방향으로 5만큼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서페이스에서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서페이스를 5만큼 옵셋 하겠다 하겠습니다. 밑에 방향으로 5만큼 옵셋 하겠다. 5만큼 옵셋이죠. 그래서 복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일단은 얘는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랭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20하고 26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20하고 26 그리고 30이라는 치수가 있죠. 자, 20하고 26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일단 솔리드하고 서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만 RT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도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작업하면 평면인데 여기서 높이 값을 20 정도로 잡겠습니다. 2D Z 값을 20 정도 잡아서, 자, 여기다가 이제 사각 형태를 그리는 거죠. 아까 여기가 얼마만큼 옵셋을 했냐면 30, 40만큼 얘를 찍어 볼까요? Y가 40인지 F4 눌러서 Y 값이 4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만나는 지점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중간점은 상관없죠. 자, 사각형의 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20에 26 20에 26이다. 여기가 20에 여기는 26 26인데 코너 R이 있을 것도 같은데 R값이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솔리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솔리드에서 그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경사값은 주지 않고요, 아랫방향으로 20만큼 덩어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서페이스가 필요해서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솔리드를 트림을 합니다.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트림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림을 하신 다음에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요. 자, 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RT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솔리드에서 얘를 빼면 솔리드에서 불리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도구죠. 도구, 툴이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 리무브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한번 정면 보기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렌더링으로 볼까요? 반투명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이제 빠진 거죠. 뺀 거죠. 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옵셋한 곡면을 가지고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됐고, 자, 그 다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Z값을 지금 36이라는 값이 있어서 베이스에서 36이니까 10을 빼고 26이네요. 26인 평면에다가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의 크기는 지금 원의 크기는 3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1 원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돌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31짜리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31짜리 원, 그리고 작업 평면은 26. 자, 먼저 작업 평면을 잡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평면인데 26인 위치에다가 평면을 잡아서 그리겠다. 자, 그린데 그 위치가 센터가 똑같구나, 아까 거기하고. 그러면 원 그리기에서 자, 원을 그리는 거죠. 여기 교차점에다가 원을 그리겠다. 자,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가 31, 파이가 31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원의 크기가 31이고 그 다음에 26인 위치에서 그려졌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랫방향으로 돌출하는데
애드보스가 되겠고요. 근데 경사값을 가지고 있는데 경사값이 5도인 것 같습니다. 5도인데 퍼져나가는 형태의 5도가 되겠죠. 5도 경사를 가지고 있죠. 퍼져나가는 형태로. 그리고 두 개가 다 합쳐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도 합쳐졌다. 애드보스 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지금 20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20짜리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그리기에서 직경이 20짜리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자, 그렸고요. 그렸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5짜리가 있어요. 파이 5짜리는 지금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32면은 10을 빼니까 22겠네요. 22인 위치에다가 5를 그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5를 여기다 그려놓고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되는데 파이 5짜리가 4만큼 떨어져 있네요. 센터가 5짜리가 4만큼. 자, 그러면은 걔를 그려볼까요? 지금 5짜리를 그릴 거거든요. 자, 5짜리를 그릴 건데 Shift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만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얘하고 얘만 일단은 RT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의 위치가 하나는 36이고 32니까 지금 4만큼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4만큼 내려가 있다. 그럼 F4를 눌러서 현재 Z값에서 마이너스 4만큼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지금 빼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양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로 빼도 되고, 여기서 솔리드를 보이게 해서 빼볼까요? 그러면 이 형상하고 Alt-E를 해서 솔리드 형상하고 다시 Alt-E를 해보겠습니다. 반투명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솔리드에서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롤드, 루프트 선택을 해서 체인을 같은 방향으로 체인을 잡아주시고 컷바디 체크를 해서 뭐 지금은 두 개의 종류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면 보기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원이 있고 바깥에 원이 있어서 롤드 형태로 생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베이스 부분이 이제 10만큼 돌출되는 형상이죠. 그러면은 Alt-E를 해서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밑에 방향으로 경사값은 없고 10만큼 애드보스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솔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을 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가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RV를 처리할 건데, R이 1은 이제 전체적으로 1이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여기 R이 10이 있고요. R이 5가 있어요. 양쪽에 여기하고 여기 똑같다는 얘기죠. R이 10하고 5. 이건 이제 가변 필렛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인데,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에서 Variable Radius 필렛, 가변 필렛이죠. 자, 필렛을 줘야 될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사이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10이 되겠고요.
엔터 치시고 여긴 5 엔터, 여기는 10 엔터, 여기는 5 엔터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플랫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에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한쪽은 15,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되어 있네요. 15에 5. 그러면은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사이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밑에네요. 밑에는 5고 여기는 15, 여기는 15, 여기는 5 이렇게 주시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들어가는데 R3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R3으로 일단 처리하고 1R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R3으로 처리를 해보면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면은 끄고요. 엣지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얘를 4로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따로 R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R은 없는 것 같고, 여기 밑에 이 부분은 다 1R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R이 없네요. 네, 지금 R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R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으로 엣지 부분, 이 부분 없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있었나? 네, 여기하고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워닝 문제점이 있다라고 떠 있네요. 레디어스, 이게 1이죠. 1로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네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빼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되는 부위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R로 처리를 했고요. 적용을 하시고, 자, 지금 여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잡혀서 따로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를 자, 이렇게 잡으면 지금 선택된 부분 여기를 1로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형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1R로 처리했고요. 각도는 아까 10도 됐고 400 됐고, 지금 체크한 부분들은 다 됐던 것 같아요. 30, 50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형상을 했고, 자, 얘가 이제 뷰에서 얘를 보시면은 재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 가서 툴 셋업에서 프롬 툴 고정하겠습니다. 스핀들은 3000 정도 주고요. 피드레이트는 1000 정도 주는 걸로 해서 통일하겠습니다. 리트렉트는 3000 정도, 프론트 진입 속도도 1000으로 주겠습니다. 공구 블록인 순서로 넘버링을 다시 하겠다. 그 다음 재료 설정은 칸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해상도를 좀 크게 해놔서 그러네요. 일단은 바운더리를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를 해서 지금 2D로 되어 있는데 3D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잡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X, Y, Z가 이렇게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데 Z 값이 36으로 되어 있네요. Z 값을 한 36, 38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28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확인 누르는 칸이 밑에 안 보이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38 정도를 주는데 자, 지금 해상도가 여기를 100%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시 스톡 셋업에 가서 올 솔리드 여기를 38로 하고 여기를 28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됐어요. 위에 상단이 남아있죠. 자, 툴패스에서 툴 매니저, 툴 관리에서 공구는 황사금 10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앤드밀로 일단은 선택을 하는데 10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번호가 1번으로 안 되네. 그 다음에 10평 그리고 정삭은 어쩌면 1알이니까 6볼 4볼로 하겠습니다. 4볼로 정삭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알이니까 2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구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먼저 가공 경로에서 황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황삭은 포켓 가공을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은 대상은 다 선택하시고 바운더리는 솔리드 엣지 부분으로 해서 바운더리 잡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는데 1번으로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 1번. 아까 조건에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됐네요. 자, 기본값으로 해서 경로는 생성이 됐는데 이 조건에서 제가 아까 이걸 체크했던 것이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를 3000에 1000으로 주겠습니다. 자, 바꿔서 다시 이게 적용을 해서 여기는 3000에 1000, 1000, 3000. 자,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는 0.5를 남겨놓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는 0.5니까 0.1 정도 공차값을 주고 스택 간격은 2로 했는데요. 일단은 뭐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컷 여기는 00으로 하겠습니다. 0에 0으로 평면 인식하겠다. 뭐 체크하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콘스탄트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50%. 그 다음에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요. 이 조건에서도 이제 플런지 아웃사이드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공구 중심 영역 바깥에서 진입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평면 보기를 했을 때 공구가 진입되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가 외곽에서 진입을 해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진입을 했는데 안쪽이 있네요. 영역이. 그럼 안쪽 영역을 지금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꽂았는데요. 안쪽 영역은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진입하는 방법에서 헬리컬은 10에서 45% 정도로 하는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리컬을 적용 못할 때는 스킵하는 걸로 하고 세이브 스킵 바운더리 체크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스킵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데 윤곽 형상을 따라서 가는 건데요. 따라서 가겠다. 여기는 한 1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안 될 때는 스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헬리컬로 들어가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을 할 때 워크피스를 켜고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 부분은 약간 살이 많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좀 살이 많네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중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살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중삭 작업을 하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정삭에 들어가면 돼요. 하겠지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뭐 좀 그건 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삭을 일단은 넣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툴패스에서 여기 오면은 레스트 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 중삭이거든요.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얘는 이전에 선택했던 바운더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가 얘는 한 6볼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볼 필터링해서 볼앤드 밀인데 6볼로 하겠다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조건 가공 여유는 한 0.3 정도 남겨놓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0.1 정도 주고 스택 간격은 2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깊이 제한은 0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대상을 감안하겠다 체크하고요. 미절삭된 부분이 미세한 부분은 건너뛰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바닥 부분도 다 생성이 됐네요. 바닥 부분은 대상에 좀 빼겠습니다. 아까 여유값을 제가 좀 크게 줘서 그러는구나. 여유값을 0.23을 줘서 지금 바닥 부분이 하고 있는데 깊이 제한에서 바닥 부분에 대한 값은 좀 빼겠습니다. 여기를 상단이 지금 36인데 26이죠. 26인데 30 그리고 상단은 한 5 정도 줄까요? 일단은 이제 바닥 부분에 생성된 것만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보시면 자, 정사까지 중사까지 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미저사 때문에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지금 제거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제거가 안 되고 있어서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1로 주죠. 스택 간격, 깊이 1로 주고 주고 0.1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가 아까 제거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중삭 기능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중사까지 처리를 했고, 자, 정삭 작업은 4볼인데요. 실제 시험 볼 때는 평행 가공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해보겠습니다. 툴패스에서 정삭해서 평행 가공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운더리는 똑같이 이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중심 영역을 잡고요. 공구는 4볼로 할 텐데 4볼은 3번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유값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시험 볼 때는 1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45도로 처리를 하니까 이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가 생성하는 게, 이건 이제 시험용이고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작업하면 가공 간격이 넓은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툴패스에서 정삭에서 등고선 가공을 먼저 하고 플로우 라인 포켓, 레디어스 포켓이 있고 쉘로우 컨투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등고선 가공이 되겠죠. 등고선 가공에 이제 공구 중심 영역도 똑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공구는 4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스택 간격은 1로 줘볼까요? 1로 주고 나머지는 됐고, 확인을 최적화 일단 체크를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경로만 보겠다 체크해서, 자, 등고선 가공 기능으로 작업한 거예요. 등고선으로 했을 때 완만한 영역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추가 조건에서 remove 제거하겠다, cut from shallow area, 이게 완만한 영역에서는 경로를 제거하겠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확인하시고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완만한 영역에서의 경로가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약간 겹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해두는 거 하고요. 자, 그럼 완만한 부분에서의 경로를 또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툴패스에서 그 컨투어가 있고 쉘로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완만한 영역에 하는 거 대상을 선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등고선 잔삭이죠. 번역을 했을 때는 얘는 영역을 선택을 할 때 바닥 부분은 사실은 제외할 거기 때문에 얘를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공구는 4볼로 하고요. 자, 그 대신에 이건 아웃사이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공 간격은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업으로 여기는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평행선 형태로. 그 다음에 쉘로 각도는 45도 정도, 익스텐드는 한 1 정도 확장하는 걸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바닥 부분은 굳이 이렇게 생성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물론은 이거는 이제 깊이 제한으로 해도 처리는 해도 되겠는데, 깊이 제한으로 처리할까요? 깊이 제한으로 해서 그 상단은 26이 되겠고 여기는 한 5 정도부터 커팅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경사 각도가 어정쩡해서 좀 보기 이상하게 좀 생성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은 등고선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간격이 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가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안 보이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제거가 됐어요.
일단 미저삭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여기 비교 컴페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정도 작업이 됐고요. 간격을 촘촘하게 하면은 더 제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간격은 1로 주고 작업을 했어요. 자, 이 상태고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는 1알로 되어 있어서 지금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펜슬 가공으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해서 자, 툴패스에서 펜슬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영역은 굳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펜슬은 2볼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깊이 제한은 끄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펜슬로 경로가 생성되는 부위 밑에 여기 안쪽에 자, 이쪽 부위도 생성이 됐나? 자,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자, 모의 가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컴페어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됐어요. 바닥 부분에는 약간 미저삭된 부분이 좀 남긴 하는데 여기는 각진 형태로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줄 때는 이제 여기를 좀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공구를 다른 걸 선택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측면 가공 형태를 여러 번 주시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예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